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그 장면 함께 봤었죠. 그쵸? 그래서 방직기부터 시작해서 철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전에는 없었던 그쵸? 대규모 산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타나죠. 그쵸? 예, 그리고 그 산업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역사적인 이제 흐름을 살펴봤는데, 선생님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그 과정에서 얘기했듯이 아무리 기술이 있고 설령 그렇다고 해도 모아놓은 자본이죠. 그쵸? 모아놓은 자본이 그 산업에 적절히 공급이 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방직기 같은 거를 투입을 해서 대규모로 실을 뽑아내고 천을 만들어내고 옷을 만들어내면은 그게 이제 산업혁명인데, 그러면은 그 방직기, 그쵸? 예, 이거는 어떻게 투입을 할 거냐는 거예요. 그걸 투입하는데 자본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그 대규모 자금이 필요합니다. 철도도 마찬가지예요. 철도 좋죠. 그래서 뭐 증기기관차로 철도망 연결하면은 전국의 그런 그 곳들을 뭐 시속 그 이 당시 최고 48km까지 나왔다고 하니까 곳곳을 그쵸? 그러니까 이때는 마차잖아요. 그쵸? 말과 소가 끌고 다니는 거랑 비교를 해보면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운송이 좋아지죠. 그쵸? 물자 흐름이 비약적으로 좋아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철로 깔아야 되고 그러면은 그 철로 까는데 들어가는 돈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쵸? 그 산업 자체가 아직 출범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에다 투자를 해서 기반을 깔고 시장을 형성시켜서 나중에 회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런 어떤 흐름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산업화의 과정을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그럼 첫 번째는 뭐 기술이나 여건이 설령 뭐 마련되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미 형성되어 있는 모아져 있는 그 자본이 그 산업에 적절하게 공급이 돼야 이러한 산업화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산업화와 자본, 그러니까 자본이 그러면은 산업에 잘 흘러들어가게 하는 그 체제 있잖아요. 그 체제와 산업화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그러니까 산업이 발전하려면 자본이 필요해요. 그러면 자본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자본이 어떻게 산업에 흘러 들어가게 하는가에 대한 체제가 정비가 안 되면 이상한 거죠. 그쵸? 산업화 이전 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정비할 필요가 별로 없죠. 그쵸? 그냥 아름아름 필요할 때마다 사람 찾아다니면서 뭐 대출하기도 하고 뭐 그냥 몇 명 엮어가지고 대규모 자본가들 지주들 몇 명 엮어서 그냥 프로젝트 진행하면 되고 그냥 이런 거였기 때문에 어떤 뭐 금융 시스템 그리고 금융 시스템이 돌아가는 자본주의적 체제 이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산업화 시대 이후에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그쵸? 체계화되고 집대성되는 일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게 이제 같이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뭔지를 그래서 산업혁명 때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자본주의라는 게 뭐냐? 그냥 되게 쉬워요. 되게 쉬워요. 자, 사람이 초과 생산을 하면은, 근데 여기에는 저 전제 조건이 붙죠. 사치를 하지 않는다는, 근면성실한데 사치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 붙어요. 자, 그러면 그 초과 생산이 다 뭘로 가는 거예요? 저축으로 가는 거죠. 그쵸? 남는 거, 보관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저축이 곧 뭐라는 거예요? 이게 자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자본이 어디로 가느냐? 필요한 산업 현장에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저축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투자로 이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자금이 더 이윤을 낼 수 있는 곳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그게
따라와요. 그게 이제 투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투자를 받은 산업은 어떻게 돼요? 발전을 하게 되죠. 그쵸? 발전을 하게 되면서 그, 그 생산성을 높이게 되니까 이익이 늘어나겠죠. 그쵸? 예,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남는 이익이 더 늘어나겠죠. 그쵸? 바로 이익이 바로 뭐예요? 자본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자본이 증가했으니까 이제 또 어떻게 해요? 이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다시 투자가 되는 거죠. 그쵸? 예, 이렇게 해서 계속 돌아가는 자본이 자본을 낳고 그러니까 자본이 산업의 발전을 낳고 산업의 발전이 다시 더 큰 자본을 낳고 더 큰 자본이 다시 산업의 발전을 낳고 네, 그러니까 뭐야? 더 큰 자본의 형성을 불러오는 이게 이제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쉽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돈을 벌고, 그쵸? 예, 그 돈이 다시 돈을 벌어들이는 이런 체계다라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자본주의를 그냥 쉽게 요약한 그런 시중의 말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저축이에요, 저축. 열심히 벌고 안 써서 모아놓는다 이겁니다. 그쵸? 이게 가장 기초예요. 그러면 그 모아놓은 돈은 어디론가 흘러가는 거죠. 그쵸? 필요한 곳에 흘러가게 되는데 산업화 시대 이전에는 이제 그 주먹구구식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누가 가서 좀 달라 그러면 뭐예요? 그냥 빌려주고, 그쵸? 예, 그리고 뭐 그냥 거의 그냥 그 정도 수준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금융 체계죠. 금융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구축을 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필요한 곳에 흘러 들어가게 하는 그런 게 따라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자본주의 그런 어떤 사회의 전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산업혁명은 자본주의를 크게 발전시키고 체계화, 그쵸? 원래 있던 건데 발전시키고 체계화하는 과정이 따라올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되게 거창하잖아요. 자본주의가 뭐냐라고 하냐면 자본주의는 사실 저축이에요. 그쵸? 예, 저축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저축으로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어떠한 분야나 다른 일에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죠. 투자 재원으로 활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투자 재원으로 흘러간 그 산업이 발전을 하게 되니까 생산성이 높아지고 더 많은 이익을 내게 되니까 그 더 많은 이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더 큰 자본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그쵸? 이게 바로 자본주의. 예, 별거 아니죠. 그쵸? 예,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경제 체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하지만 이러한 경제 체제는 산업화예요.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일과 함께 맞물려서 발전하고 체계화된 겁니다. 그래서 저축하는 사람이 남아있는 한 자본주의 경제체제라고 하는 거는 사라질 수는 없어요. 그쵸? 물론 뭐 덜 발전하고 덜 체계화될 수는 있지만, 뭐 저기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 가더라도 남는 게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자본을 많이 가진 지주층이나 쩐주라고 하죠. 전주가 있을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뭐예요? 이런저런 일이 필요했을 때 그 전주한테 가가지고 이러저러하니까 돈 좀 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서 그쵸? 예, 그 돈을 가져다가 뭐 이렇게 뭐 소를 산다든가 양을 산다든가 그쵸? 예, 이런 것들 거기도 지금 여전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더욱더 그쵸? 체계화시키고 발전시켜서 예전에는 없었던 대규모 산업화 사회죠. 산업화 사회가 돌아가는데 필요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한 경제 체제가 이제 자본주의 경제 체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산업혁명은 그러한 자연스러운 자본주의 경제 흐름을 더욱 발전시키고 체계화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돼요. 산업혁명의 급격한 생산성 향상이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 저번에 그 옷 만드는 거로 예를 들었었죠. 한번 손으로
개인이 옷 만들어 보라 라고 했었죠, 선생님이. 그쵸?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그쵸?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불가능해요. 그쵸? 그런데 뭐예요? 대규모 공장에서 기계로, 그쵸? 막 쏟아내니까, 그쵸? 이렇게 저렴하게 고품질의 옷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게 우리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만 좋은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원래 굉장히 황금알을 낳는 그런 산업이었잖아요. 그 면직물 산업이. 황금알을 낳는 산업인데 그 황금알을 낳는 제품을, 그쵸? 더 좋은 제품을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은 사람한테 판매를 한다. 이거 뭐예요? 거기도 떼돈 버는 겁니다. 그쵸? 예, 그 사업자도 떼돈을 버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서 단가는 조금씩 떨어지죠. 그쵸? 단가는 떨어지지만 시장 자체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돈은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진짜 대규모 자본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자본가라고 하는 계층이 이때 새로 생겨나죠. 그쵸? 흔히 뭐 부르주아라고 하는 자본가 계층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정도의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왜냐면은 다 나름 일해가지고, 그쵸? 이제는 뭐예요? 그냥 거기 그 저축한 거, 수준이니까 개인의 그런 저축이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한 나라의 국가 산업화를 움직일 수 있는 대규모 공장에서 벌어들인 초과 이익을 벌어들이게 되는 계층들이 생겨나니까 이거는 뭐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대규모 자본이 형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대규모 자본이 이제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시 투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그 대규모 자본이 어떻게 해요? 다시 그쵸? 상업과 산업 활동에 다시 투자가 되고 그러면 또 뭐야 더 큰 자본을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그쵸?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했던 이제 그 금융 그 회사들이 이제 그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제 산업의 규모가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름아름 요렇게 연결해 가지고 그 필요한 그 자본을 조달하는 게 이제 무리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 국가 단위 산업을 추진을 해요. 그쵸? 그래서 뭐 길 닦고 철도 내고 하려고 해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예, 그거 내가 내 가지고는 불가능하죠. 그쵸?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행 같은 금융기관들이 설립이 됩니다. 나 혼자나 아니면 대규모 자본가들만 가지고는 불가능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5천만 명이 있는데 그 5천만 명이 쌓아두고 있는 자본을 다 끌어당기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사업에다가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그쵸 자본이 투하될 수 있겠죠. 그쵸? 예, 이러한 이제 꼭 연결해주는 그런 금융기관들이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던 거예요. 필요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은행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은행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제 이런 그 개인들한테 소규모 자본들을 얼마 이자를 줄 테니까 우리 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제 이 은행은 어떻게 하느냐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데 가서 야 우리가 이만큼 모았으니까 너한테 빌려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투입하면은 더 많은 큰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데 빌려준다고 하니까 오케이 하죠. 그쵸? 근데 이제 이 은행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기업에 빌려주는 돈에 대한 이율을 고객이 우리에게 맡긴 돈의 이율보다 더 높게 주는 거죠. 그쵸? 예, 그렇게 해서 수익을 얻는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래서 거대 규모의 은행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국가 단위의 산업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거대 은행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금융기관들은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산업화 시대에서는 찾아보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금융기관들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주식회사, 그쵸? 이거는 이제 증권 그 제도의 설립을 이제 불러오게 됐는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왜 이렇게 되게 됐냐면요.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 은행에다가 빌려주고, 은행에다가 맡기고, 은행에서 나오는 이자를 그 받는 쪽으로 해서 내 자본을, 재투자하는 거죠. 그쵸? 활용하게 하는 것도 좋은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거예요. 왜냐면은 저 산업이 진짜 사업체가 있는데, 저게 진짜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다. 그래서 빌려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저 회사의 주인이 될 수 있으면은 거기서 벌어들이는 이익이 뭐예요? 그대로 나한테 흘러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 빌려주는 것에 대한 약정한 이율 정도밖에는 받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아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저기 저 회사에 좀 주인이 될 수는 없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도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은 그거는 그 이자를 주고 매달 이자를 주고 그리고 기한이 다 찼을 때는 은행에다가 갚아야 되는 부채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이 그 주식은 뭐냐면은 회사의 소유권이 100이라고 하냐면은 그거를 수천, 수만, 수억 개로 쪼개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식 증서 하나를 사가면은 우리가 발행한 주식의 양에 대한 예를 들어서 뭐 만주를 발행했다. 그러면 주식 증권 하나 사가면은 이 회사 소유의 만 분의 1을 내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그 이익이 들어오잖아요. 한 해 사업을 열심히 해서 이득을 이만큼 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익을 회사의 주인인 사람한테 이제 배분하는 걸 배당금이라 그래요. 배당할 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만 분의 1 정도를 이 사람한테 배당해주는 이제 요런 식의 이제 아이디어들이 이제 정착이 되기 시작해요. 주식회사 제도의 정착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이제 차원에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은행에다가 맡기는 건 안전하긴 한데 아쉬운 거예요. 내가 봐도 저 사업체는 황금알을 낳는 거이고 내가 좀 모아놓은 그런 어떤 자본, 여윳돈이 있고 근데 이걸 은행한테 맡기는 건 아쉽고 이거를 저 회사에다가 직접 투자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달라는 거죠. 그쵸? 회사에 1000분의 1, 만분의 1로 자른 소유권을 달라. 그러면 뭐예요? 이득을 벌었을 때 그 이득에 내가 갖고 있는 지분율에 따른 이득금이 나한테 계속 들어오게 하는 이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 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들이 정착이 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식회사가 이렇게 생겨나게 되면은, 주식 증권 거래소라고 하는 게 생겨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투자해서 그 회사의 소유주로 내가 있는 건 좋아요. 그리고 매달 좋은 배당금 나오고 좋은데, 어쨌든 목돈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동안 쌓아놓은 자본이 투하됐습니다. 목돈이 들어갔는데, 배당금이라고 하는 거는 그 목돈 전체를 돌려주진 않죠. 그쵸? 그래서 배당금으로 투자한 뭐 돈 전체 회수하려면은 뭐 몇십 년 걸리는 뭐 이 정도 가격에 높은 가격에 이제 증권을 인수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뭐가 되는 거냐면은 이제 좋기는 한데 일정한 수익이 그러니까 사업이 계속 돌아가는 동안에 은행 이자보다도 높은 수익이 계속 들어오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투입해 놓은 거대 자본이 다른 데 쓰일 수도 있는 여지는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놨는데 집에서
뭐 다른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누군가 아프다던가 이러면 목돈 필요하잖아요. 아니면 집을 사야 된다던가 목돈이 필요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좋은 회사의 주식을 갖고 소유하고 있는 주주인데 대신 주주 될 사람은 없느냐는 거죠. 그쵸? 네, 정당한 가격을 나한테 지불하고 나 대신 주주가 될 수 있는 사람 어디 없습니까? 이제 이렇게 수소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것도 이제 그 개인적인 인맥을 따라서 아름아름, 그쵸? 거대 저기 그 자본을 갖고 있는 저 사람인데 저 사람 그거 어 사라고 하면 살 것 같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 중개인 끼고 이렇게 서로 개인적으로 거래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거 가지고는 좀 어렵다. 투자를 활성화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증권 거래소를 거의 국가 단위급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1년 365일 그 공식적으로 그 증권만 거래하는 그런 거래소가 설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뭐예요? 가면은 살려는 사람 왕창 있고 팔려는 사람 왕창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그런 증권 거래소 제도가 증권 거래소가 설립되고 증권 거래 제도가 도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도 있는 그 주식 그 거래소,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있죠.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요인이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이제 자본을 많이 투하하더라도 원하는 데, 그러니까 목돈을 여기다 투자하더라도 원하는 때 언제든지 목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이 없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은행이라고 하는 데를 거치지 않고 이 사람들한테 바로 자본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얻은 자본은 언제까지 갚겠다라고 하는 기한이 없어요. 그쵸? 왜요? 우리의 회사의 소유권을 판매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언제까지 갚겠다라고 하는 그 기한도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자를 제공할 필요도 없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 회사 입장에서도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주식을 그 회사의 주식 증권거래소에다가 주식을 발행해서 이런 식으로 자본을 그 유치하는 걸 훨씬 더 선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상시 거래되는 증권 거래소가 있어가지고 누구든지 원하는데 목돈을 투하하고 내가 또 다른 필요에서 목돈을 빼려면 그걸 사줄 수 있는 사람이 항상 깔려있는 요런 환경이 펼쳐진다면은 기업이 자본을 조달하는데 굉장히 그 편리하겠죠.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거의 국가 단위 산업을 좌우할 수 있는 은행도 생겨나는 것이고 국가 단위 산업에서 필요한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주식 거래소, 그쵸? 증권 거래소도 설립이 되고 거기서 증권이 발행되기도 하고 거래도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사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하나 일어나는데 이 산업혁명 이전에는 회사를 소유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회사를 소유한 사람한테는 사업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이 무한정 사실 그 부여가 됐습니다.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 회사의 소유주예요. 증권을 샀어요. 그쵸? 네, 그러면 지분율에 따라서 내가 지금 이 회사의 소유주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잘 되면은 이제 배당금 받고 좋은데 안타깝게도 이 회사가 잘 안 돼서 파산, 부도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제 더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제 부도 처리하려고 하는데 부도 처리하려고 보니까 이제 은행에서 빌려 쓴 돈이 막 얼마 있고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 은행에서는 그 회사 소유주들이 한테
이제 이 책임을 다 묻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지금 우리가 빚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회수해야 할 돈이 이건데, 여기 소유주 보니까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네? 그러면은 이 소유주한테 그만큼 갚으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내가 그 증권을 사는데 돈을 들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 돈은 날아가는 거죠. 회사는 파산하는 거니까. 그 돈은 파산하는, 그러니까 다 날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거기서 생긴 빚까지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갚아줘야 되는 요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그러니까 안 그래도 목돈이 들어갔는데 회사가 파산이 되면은 파산한 빚까지 내가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해서 주식을 발행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아, 정말 좋고 좋은 사업체고 투자는 하고 싶은데 이거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 그쵸? 저 빚 내가 다 떠안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주저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한 가지 큰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경영자가 아닌 단순 투자자는, 그러니까 지분만 소유하는 거예요. 증권을 구매한 단순 소유주죠. 그쵸? 단순 투자 소유자는 빚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쪽으로 법제가 정비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회사가 파산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빚이 이만큼 있는 겁니다. 빚이 이만큼 있으니까 야, 너희 이제 집에다가 빨간 딱지 붙여가지고 압류하고 이런 거 하려고 해도 예전엔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쵸? 예, 왜요? 단순 투자 소유주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의 책임에서 면제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착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런 거에 대한 굉장히 이제 좋은 기업이 있어요. 여기에 투자했다가 근데 이 기업이 망했을 때 내가 저 채무를 다 떠안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젠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제는 뭐예요? 유망해요. 투자하는 겁니다. 설령 실패해요. 그래도 투자한 것만 날아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훨씬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설령 실패한다 하더라도 내가 투자한 돈만 잃어버리면 끝이다. 그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확립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그런 증권의 거래소들을 통해서 유망한 사업체들한테 이제 돈이 막 몰려들게 되는, 그걸 통해서 이제 또 뭐예요? 국가 단위급의 산업 화 과정이 수월하게 진행되는 요런 일들이 이제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가로막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사회에서 이제 이렇게 빼줬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무한적으로 책임지게 했던 사람들이 겁먹어서 투자를 못하니까 그러면은 그런 건 안 하게 해줄게. 설령 빚 있다고 해도 그런 거 이제 너희 집에 뭐 딱지 붙이고 이런 거 안 하게 해줄게. 이제 이런 거죠. 그렇죠? 왜냐면 네가 빌린 게 아니잖아. 그냥 너는 회사의 단순 소유주 투자자일 뿐인데 왜 이걸 네가 다 이렇게 해야 되냐. 안 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투자해. 그러면 그 투자한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가 단위 필요한 산업에 흘러가니까 산업화가 진행되고, 그러면 또 어때요? 생산 효율성이 늘어나고 모두가 유익을 보고 그렇죠?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되었던 겁니다. 그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금융 기관 중에 크게 두 가지입니다. 거대 은행과 증권거래소 주식회사 제도예요. 그리고 주식회사 제도의 활성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뭐냐면은 무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쵸? 설령 증권을 소유하고 있어서 그 회사의 소유주라고 한다 하더라도 회사가 갖고 있는 부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게 하는 요 제도가 정착이 되면서
증권 제도죠. 그쵸? 주식 회사 제도를 통해서 대규모 자본들이 산업 현장에 그 수요가 되게 됐던 것이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국이 산업혁명에 또 원동력을 얻어가지고 더, 그쵸? 대규모의 그런 산업이, 그쵸? 일어나게 되는, 요게 또 이제 이렇게 일어났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자본이 더 커지니까, 그쵸? 더 여유로워진 자본들이 또 어디로 흘러가는 거예요? 금융기관 타고, 그쵸? 또 산업 현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그쵸? 그러면 또 뭐요? 뭐 기계 들여놓고 기술 개선된 기술 적용하고 해서 또 자본이 성장하면은 또 그게 금융기관 타고 또 산업 들어가고 요렇게 계속 돌아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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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제 경제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산업혁명이죠. 그쵸? 자, 그래서 요 두 개가 동전의 양면처럼 요런 식으로 항상 같이 다닌다. 요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주식회사는 기존 회사에게 다르게 법적으로 사람과 같은 취급을 받는 회사이기에 경영과 관련된 책임이 회사의 소유주에게 전가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설령 파산한다고 하더라도 소유주에게 회사가 진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투자자는 회사가 파산해도 주식을 사들이는데 들어간 비용만 잃어버릴 뿐이었기에 전에 비해 훨씬 더 부담 없이 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고 회사는 훨씬 더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아까 얘기한 얘기예요. 이러한 주식회사 제도의 정착은 나라의 자본 전체가 기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투입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노동자들이 열심히 벌어서 저축하잖아요. 그쵸? 그 저축한 자금들이 은행 예금보다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죠. 그쵸? 주식 시장을 통해서 기업으로 직접 흘러 들어가는 게 굉장히 활발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리고 그걸 갖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필요한 부분들에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처음 일어나는 거죠. 처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고, 요때는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폭발력이 어마어마했겠죠. 그쵸?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못하고 있을 때 영국에서 처음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으니까 그로 인한 그쵸? 그 경제 규모가 늘어나고 산업이 그쵸? 산업화가 진행되고 이런 것들이 거의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게 됐던 거지요. 자,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진행이 되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영국이 그런 식으로 앞서 나가니까 다른 나라들도 이제 주식회사 그 맡고 있는 그런 그 규제 법령들을 빨리빨리 처리하고 야, 우리도 저렇게 해서 그쵸? 산업화하고 국력을 늘려가야겠구나. 이제 이렇게 영국을 뒤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자본주의의 발달은 그러면 어떤 결과를 갖게 되느냐? 산업혁명과 자본주의의 발달이 같이 가게 되는데 산업 구조가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로 가게 돼요. 소상공업체는 그쵸?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그 어느 정도 돈을 모았다고 합시다. 근데 이거를 투자를 하려고 해요. 한다고 가정해봐요. 여러분은 어디에다 투자할 거예요? 소상공 업체에다가 그 돈을 맡길 거예요? 아니면은 돈 잘 벌고 탄탄한 대기업에다 맡길 거예요? 이거 얘기 하나 많아져. 그쵸? 유망한 기업, 돈 더 잘 버는 기업 쪽에 자본이 더 쏠리겠죠. 그쵸? 자본이 더 쏠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기업은 더 커진다는 뜻이죠. 그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산업화가 그런데 일어나는데 그쪽에 자본이 쏠려가니까 그쵸? 대기업 중심의 산업화 그 과정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은 어때요? 자본이 막 몰려드니까 그냥 단순히 만드는
쪽에서, 그러니까 공장 확충하고 늘리는 쪽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체 연구소도 만듭니다. 자체 연구소도 만들고 더 좋은 품질을 개발하는 그런 방법들, 그리고 더 대규모로 생산하는 그런 절차들, 예,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소상공 업체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산업 구조가 대기업 중심의, 그쵸? 거대 기업 중심, 그 다음에 이따만한 공장들, 그쵸? 그리고 거대 자본을 굴리는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그 바뀌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막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이제 그 소규모 업체들은 폐업하겠죠. 그쵸? 폐업하지만 그걸 구매하는 구매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소규모 업체가 만들 때는 품질도 별로였고 양도 풍족하지 않아서 가격도 셌는데 뭐예요? 품질도 좋은데 가격도 저렴하고 양 저기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걸 굉장히 반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기업은 그러니까 자본이 남아도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원료 공급 그 라인이죠.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전체를 자기 그 기업에 일원화시키는 그렇게 해서 뭐예요? 효율을 더 극대화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시장에다 내다 놓으니까 이제 뭐예요? 다른 기업이 이제 저기 진입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장벽들을 또 자체적으로 이렇게 또 세우는 거예요. 네, 이러한 일들도 같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 아주 그 공고한 그쵸? 그런 기업들을 세우게 되는 거죠. 예, 이게 근데 소비자 입장에선 좋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완전 독점하는 그런 상태로 가면은 이제 좀 문제는 될 수 있는데 그 전까지는 이게 이제 소비자한테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본이 막 몰리니까 연구도 같이 진행해서 품질도 개선을 해. 그다음에 그래서 훨씬 더 좋은 물건을 더 값싼 가격에 그냥 막 흔하게 공급을 해줘요. 예, 이거 싫어할 소비자가 어디 있어요, 그쵸? 예, 그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더 많은 자본을 축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자본이 이제 그만큼 축적되니까 뭐예요? 여유가 있으니까 또 그쵸? 그런 쪽에 또 투자를 하게 되죠. 그쵸? 예, 이렇게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자, 어찌됐건,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거대 기업, 거대 공장, 그쵸? 예, 요런 거 중심이 되는 것이고, 소상공 업체들이나, 이제 그 뭐예요? 그 농촌 같은 경우는, 이제 거대 기업의 하청업체나 아니면 파산한 사람들은 이제 그 기업의 근로자로, 예, 이제 그 가게 되는 요런 식의 과정이 진행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산업화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쟁 회사와 제휴하거나 그 회사를 아예 인수함으로써 시장 지배력을 키우는 이제 요거는 이제 자본이 몰려가는 그런 회사들 입장에서는 예, 아예 회사를 인수해버리는 예, 초거대 기업으로 예, 나아가기도 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지요.